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2일 오후 5시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막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이재명, 송영길, 정청래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송영길 씨의 이 막말은 안보와 역사를 놓고 하는 막말이므로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발언으로 몇십만 표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 이 송영길 씨가 국민의힘 비밀 선대위원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시각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비판한다면서 이런 막말, 망언을 남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북진통일, 멸공통일을 외치다가 6.25 남침을 당했던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했습니다. 참 끔찍한 망언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북진통일, 멸공통일을 외쳤다고요? 왜 아무 준비 없이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면서 우리 군 양성에 신멸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기습 남침 때 우리가 버틴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군사 원조를 간청을 했는데 미국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맨손으로 국군을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그때는 한미동맹이 없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하고 6.25 남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승만이 북진통일, 멸공통일 외치지 않았으면은 6.25 남침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전쟁 범죄자 김일성에게 면죄부를 씌워주는 겁니다. 이거 범인과 피해자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6.25 남침은 이미 그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도 더 상세하게 그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6.25 남침은 김일성을 스탈린이 도구로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모택동까지 끼어들어가지고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국제공산주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일종의 대전략하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은 외세를 빌어가지고 동족을 쳤거든요. 이게 영원한 민족 반역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일성이가 1949년에 스탈린을 찾아가지고 남침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스탈린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에 같은 요구를 하니까 그때는 허용을 했어요. 왜냐? 그때 소련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모택동이 통일을 한 뒤니까 해보라고 한 겁니다. 꼭두각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승만의 북진통일이 김일성을 자극해가지고 남침을 불렀다는 이런 망언을 합니까? 안보단체, 유족회, 재향군인회, 성우회 다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전시작전권 회수, 군사위성 등 정찰 자산의 뒷받침도 없이 말하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은 허구다. 전시작전권 회수라고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지금 연합사가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은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시작전권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행은 연합사 사령관인 미군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행은 연합사 사령관이 미군 장성이므로 미군한테 맡겨놓는 겁니다. 그런데 전시작전권 회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우리가 50%의 공동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데 이게 좌익들이 선동하는 것 아닙니까? 전시작전권 회수, 환수하는데. 그래서 우리 군도 전시작전권 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환. 50% 갖고 있는 것을 분리를 하자는 거죠.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은 한국 장성이 가지는 걸로 이렇게 이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원한데 이거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렇더라도 회수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반미 감정을 부추기려고 하는 겁니다. 선제 타격론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여 주가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 철수 등 커다란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제 타격론은 윤석열 후보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요사이 북한이 쏘는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거기에 핵무기가 장착되면은 서울 상공까지 오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고 요격할 수 없다. 그러면은 핵무기를 장착했다는 정보가 확인되면은 먼저 때려야 한다. 먼저 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고 수도권 수백만이 죽는 거죠. 그냥 죽자는 겁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이 송영길은 같이 죽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죽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 국군 통수권자가 유지하고 있는 킬체인에 들어가 있는 이 정부의 대북한 정책 중에서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거죠. 무식할 뿐만 아니라 반역적이고 그리고 자해적입니다. 전시작전권 회수도 반대하면서 선제 폭격론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룬 책 1962를 선물로 보내겠다. 꼭 일독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선제 폭격론이라고요? 선제 폭격론이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북한을 때리자고 한 겁니까, 이거? 그런 식으로 지금 뒤집어 씌우잖아요. 전쟁과 평화로 가르자는 이야기죠. 요걸 가지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저 난리를 치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먹힌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힘 비밀선대위원장이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의 교훈이 뭡니까? 1962. 이 송영길 씨는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합니다. 너무나 단편적입니다. 음모론자예요. 1962 쿠바에 크루시초프가 몰래 핵미사일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걸 뒤늦게 안 케네디 대통령이 핵전쟁을 불사하고 쿠바를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크루시초프가 손을 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뭡니까? 윤석열 후보가 하자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케네디가 했던 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1961을 읽고 뭘 깨닫게 될까요? 책을 추천해도 제대로 된 책을 추천해야지. 송 대표는 이어서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 또 미국을 비판을 합니다. 반미, 친중, 친북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없이 김정은과의 대화로 전쟁을 막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초과 핵실험을 막았다고 자랑했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되었다. 참, 이거 맨정신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제재를 무슨 잘못한 것처럼 이거 완전히 김정은 입장입니다. 이거는 시진핑 입장도 안 돼요. 시진핑도 푸틴도 대북 제재에는 지금 협력하고 있어요. 오로지 김정은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그 머리에 김일성의 망령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은 절대로 레드라인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은 당선자와 상의해 즉시 미국을 방문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아니, 미국이 송영길을 상대하겠습니까? 이런 반미적 발언을 하는 사람을. 국민의힘은 여기에 북한이 주장하던 남침 유도설과 대체 무엇이 다른가? 라고 나왔습니다. 황교안 선대본부 대변인은 집권 여당 대표의 왜곡된 역사관, 국가관이 부끄럽다. 야당 후보 공격을 위한 온갖 궤변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6.25 전쟁의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다는 식의 막말을 할 수 있나? 매번 실언으로 국민들 가슴을 후벼 파는 집권 여당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어버린 것 같다. 연이은 미사일 도발 속에서도 묵묵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모든 군과 6.25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호국 영령들에 대한 모욕이다. 호국 영령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신의 대법관과 역사관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